여러분은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제일 부러워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치안? 빠른 행정? 다 맞는 말이지만 공항에서 입국 심사대를 몇 초 만에 통과하는 한국인을 지켜보는 순간. 수많은 외국인들의 눈엔 부러움이 가득합니다. 그만큼 한국 여권의 힘은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국에 살며 한국인 남자친구와 기념 여행을 떠났다가 공항에서 똑같은 비행기를 탔음에도 혼자 2시간이나 붙잡혀 있었던 폴란드 여성입니다. 결국 속이 상해 아무 잘못 없는 남자친구에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 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그다입니다. 저는 바르샤바의 한 평범한 아파트에서 태어났습니다. 폴란드의 수도라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는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 사이에서 제 유년기는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 저희 부모님은 신문을 펼치며 세계 소식을 챙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 특히 한국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의 소식을 듣는 것처럼 반가워하셨습니다. 마그다, 이리 와봐. 한국이 또 경제 성장률 신기록을 세웠대. 아버지는 늘 그런 기사를 발견하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일어섰는지 알아?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가졌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10살 무렵부터 저는 아시아의 폴란드라는 표현을 자주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폴란드의 분할 점령과 억압의 역사, 그리고 한국의 일제강점기 이야기는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두 나라 모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고통받았지만 결코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공통점이었습니다. 한국의 3.1 운동을 알아? 어느 날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독립을 외쳤던 거야. 우리 폴란드의 1월 봉기와 비슷하지. 그때 우리 지식인들이 그들을 아시아의 폴란드인이라고 불렀대.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대학 진학을 고민할 때 자연스럽게 한국이 떠올랐어요. 폴란드에서도 좋은 공과대학이 많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에 더 끌렸습니다.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마침내 부모님께 제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예상과 달리 두 분 다 놀라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평생 한국 이야기를 하니 영향을 받았겠지. 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전공을 생각하고 있니? 컴퓨터공학이요. 한국의 IT 기술이 세계적으로 앞서 있잖아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학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배울 수 있는 실용적인 분야라고 생각했어요. 입학 허가서를 받고 비자 준비를 마친 후 저는 생애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긴 비행 동안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과연 제가 꿈꿔온 나라가 실제로도 그런 모습일까?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어요. 공항 자체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르샤바의 공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본 도시 풍경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고 밤이 되자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도시를 수놓았어요. 와, 정말 대단하구나. 아버지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감탄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본 서울은 이렇지 않았어.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변하다니. 첫 몇 주 동안 저희 가족은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광객처럼 구경했어요. 경복궁의 웅장함,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파노라마 전경, 한강변의 여유로운 공원들. 모든 것이 신선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었어요. 600년 된 고궁 바로 옆에 최첨단 빌딩이 있는 풍경은 폴란드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대학 오리엔테이션 날 부모님은 저를 캠퍼스 앞에 내려주시며 힘찬 응원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야. 멋진 경험을 쌓아봐. 처음 한국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바빴습니다. 수업은 물론이고 동아리 활동,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 한국어 학습까지.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한국어는 제게 가장 큰 산이었습니다. 기본적인 회화는 유학 전에 독학으로 익혔지만
학술적인 용어와 전문 용어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온 마그다입니다. 첫 수업 시간에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한국어 인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동기들은 제 서툰 발음에도 친절하게 반응해 주었어요. 한국 학생들의 열정과 에너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새벽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도 스터디 모임을 하고 그러면서도 술자리와 MT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중성이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그 페이스를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점차 저도 그들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그다, 오늘 저녁에 우리 스터디 모임 있어. 같이 갈래? 같은 과 민지의 제안으로 저는 자연스럽게 친구 네트워크를 넓혀갔어요. 민지는 제 첫 한국인 친구였고 그녀 덕분에 한국 문화와 생활 방식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이 끝날 무렵 저는 이미 서울의 생활에 꽤 익숙해졌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외우고 김치찌개와 된장찌개의 차이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어 일상 대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끔은 폴란드가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인터넷 영상통화로 부모님과 자주 연락하며 향수병을 달랬습니다. 2학년이 되자 전공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컴퓨터공학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지만 동시에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는 제가 가장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었어요. 한국의 IT 교육 시스템은 실무 중심적이고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학기 프로젝트 팀 구성할 건데 마그다랑 같이 하면 좋겠어.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같은 과 준영이라는 남학생이 다가와 말했어요. 그는 수업 시간에 항상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학생이었고 프로그래밍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업적인 관계였지만 프로젝트를 함께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밤늦게까지 코딩을 하며 보낸 시간, 문제가 해결됐을 때의 기쁨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정 이상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존중해주는 첫 한국인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남산의 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대. 어느 봄날, 준영의 제안으로 우리는 처음으로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날 중 하나로 기억에 남아있어요. 준영은 정말 저를 소중히 여겼고 제가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연애를 시작한 후 저는 이 기쁜 소식을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전했어요. 화면 너머로 두 분의 환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아, 드디어 우리 마그다가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니? 사진 좀 보여줘. 준영의 사진을 보여드리자 두 분 다 흡족해 하셨어요. 눈빛이 참 선하구나. 정직해 보여.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나아가 말씀하셨어요. 마그다, 이상하게도 내가 한국에서 사랑을 찾을 거라는 예감이 있었단다. 마치 이 모든 게 운명처럼 느껴져.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어요. 어쩌면 부모님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의 미래를 한국과 연결지어 생각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평생 한국을 동경하며 이야기해온 것이 결국 저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 같았어요. 우리가 늘 한국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내가 한국에 가서 공부하게 될 줄은 알았지만 거기서 사랑까지 찾을 줄은. 아버지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먼 미래를 미리 본 것 같구나. 대학 3학년이 되어갈 무렵 저는 이미 한국을 고향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꿈을 꾸기도 하고 한국 음식이 없으면 허전할 정도로 이곳의 생활에 완전히 젖어들었어요. 준영과의 관계도 점점 더 진지해져 갔습니다. 우리는 졸업 후의 계획, 취업 그리고 먼 미래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마그다, 우리 괌으로 여행 가자. 내년에 연애 1주년인데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 준영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로 여행다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고 준영과 함께라면 더없이 완벽할 것 같았어요.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르샤바를 떠나 서울에 온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의 문화, 언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깊이 매료되었고 이제는 이곳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준영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여행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해외여행을 마치 국내 여행처럼 쉽게 다녀오는 것 같았지만 저에게는 달랐어요. 폴란드 여권을 가진 저는 비자 신청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미국령인 괌에 가려면 미국 비자나 ESTA 승인이 필요했어요.
서류 준비와 인터뷰까지 비자를 받기 위한 과정은 꽤 번거로웠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 준영은 제가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위해 긴 줄을 서는 모습을 보며 의아해했어요. 그는 한국 여권으로 간단한 온라인 절차만 거치면 되었기 때문에 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국가 간의 관계와 협정 때문이야. 한국은 경제력이 강해서 대부분의 나라와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거든. 저는 그에게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약간의 부러움이 있었지만 그건 준영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국 당일이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바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영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해 몇 분 만에 절차를 끝냈지만 저는 외국인 전용 창구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대기 줄은 길었고 심사관은 제 비자와 여권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을 줄 몰랐어. 출국장에서 만난 준영에게 말했어요.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괌에 도착하면 더 나아질 거야. 거기선 관광객들이 대부분이니까. 그의 위로가 당시엔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괌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입국 심사대 앞에서 우리는 갈라졌어요. 준영은 한국 여권 소지자들을 위한 줄로, 저는 기타 국가 줄로 향했습니다. 그의 줄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제 줄은 거의 1시간 넘게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더운 공항에서 지친 몸으로 서 있는 동안 저는 창문 너머로 이미 입국을 마치고 수화물을 찾고 있는 준영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입국 심사관은 영어로 질문 세례를 퍼부었어요.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체류할 예정입니까? 귀국 항공권이 있습니까?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질문에 차분히 대답했지만 심사관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결국 추가 검사를 위해 별도의 방으로 안내되었어요. 한국의 외국인들이 다시 여행지로 가는 게 생각보다 흔한 일이 아니었나 봐요. 그곳에서 제 가방은 철저히 검사되었고 더 많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왜 폴란드 여권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출발했는지, 왜 한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여행하는지 등 개인적인 질문까지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보안 절차입니다. 심사관은 말했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히 제 국적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영이라면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시간은 상당히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마침내 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준영이와는 2시간이나 차이나게 입국을 했어요. 출구로 나오자 공항 로비 의자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는 준영이 보였어요. 그는 지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반가움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너무 오래 걸려서 걱정했어.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저는 마음이 약간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폴란드 여권이라서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사실 그 순간 준영에게 화가 난 것은 아니었지만 상황 자체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차별적인 대우가 단지 여권 한 장 때문이라니 얼마나 불합리한가. 준영은 제 침묵을 눈치채고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것조차 제 기분을 완전히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발코니에 서서 괌의 아름다운 해변을 바라보는데도 입국장에서의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준영은 저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괜히 그에게 짜증을 냈어요. 이런 일로 기분 상하지 마. 이제 여행을 즐기자. 그의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너는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준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미안해. 내 기분을 완전히 이해할 순 없겠지만 그가 말을 이어가려 할 때 저는 그의 말을 잘랐어요. 맞아. 너는 이해 못해. 너는 한국 여권으로 세계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지만 나는 항상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해.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제가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준영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결혼해서 귀화하면 돼. 내가 다 도와줄게. 그러면 너도 한국 여권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잖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가 농담처럼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너무 큰 결정이었습니다. 국적을 바꾼다는 건 단순히 여행의 편의성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준영은 자신의 말이 어떤 무게를 갖는지 깨닫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이 일을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부모님이 제 감정을 이해해주길 바랐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현명한 남자를 두었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결혼하고 귀화하면 되지 않니? 요즘은 이중국적도 가능하다던데. 하지만 아빠, 그건 제 국적이에요. 단순히 여행 편애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조금 실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하지만 내가 이미 한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잖니. 미래의 준영과 함께한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도 있어. 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부모님마저 그렇게 생각한다니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가. 하지만 동시에 과연 폴란드로 돌아간다면 다시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겼어요. 한국에서의 3년은 저를 많이 변화시켰고 이제 한국은 제 삶의 큰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기는 동안 준영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미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폴란드 남자들과 비교하자면 준영은 확실히 달랐어요. 어쩌면 그가 100배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발전된 나라에서 살면서 저는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IT 강국인 한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것은 분명 제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게다가 한국인의 예의와 배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은 마치 어제의 일을 잊은 듯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투몬 비치에 가자. 유명한 절벽 다이빙도 볼 수 있어. 그의 에너지와 긍정적인 태도는 언제나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괌에서의 나머지 날들은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맑은 바다에서 수영하고 현지 음식을 맛보고 선셋 크루즈를 타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입국장에서의 불쾌한 경험은 조금씩 뒤로 밀려났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나의 정착지는 어디일까? 한국에서의 삶이 내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여행의 마지막 날, 호텔 발코니에서 괌의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준영은 제 옆에 조용히 서서 함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그때 문득 제 인생의 방향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괌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제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처럼 생각이 둥둥 떠다녔어요. 괌에서의 경험은 분명 즐거웠지만 입국장에서 겪은 차별은 제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런 불편함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이것이 외국인으로 사는 삶의 일부분인가? 한국인이 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한번 출입국 심사대 앞에서 준영과 갈라져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 전용 심사대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결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저도 한국 여권을 들고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서울의 일상으로 돌아온 첫 주는 어색했어요. 수업과 과제, 아르바이트로 분주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괌에서 준영이 가볍게 던진 귀화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어요. 당시에는 너무 성급하고 현실성 없는 제안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마그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준영은 어느 날 카페에서 만났을 때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기가 망설여졌지만 결국 제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괌에서 내가 한 말, 귀화 이야기. 계속 생각하게 돼.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준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지.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 특히 한국인과 결혼하면 더 쉬워지고.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해온 것처럼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의 말은 제게 안심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큰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결혼. 그것은 단순히 여권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결정이었어요. 제가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준영과의 관계는 진지했지만 결혼을 고려할 만큼 성숙한 상태였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폴란드 국적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지금 폴란드로 돌아간다면 다시 적응할 수 있을까? 바르샤바의 익숙한 거리들, 폴란드어의 편안함,
어릴 적 친구들. 하지만 동시에 떠오른 것은 한국에서의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었습니다. 학업적 성취, 친구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준영과의 사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폴란드에 있는 친구 안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친했고 그녀는 제가 한국으로 유학 온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은 몇 안 되는 친구였어요. 안나, 요즘 바르샤바는 어때? 취업 상황은? 나 가끔 집이 그리워. 저는 그녀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몇 시간 후 안나의 답장이 왔어요. 마그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 상황은 좋지 않아. 청년 실업률 높고 많은 친구들이 독일이나 영국으로 떠나고 있어. 내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야. 거기 남아있는 게 현명할 것 같아. 안나의 메시지는 제게 현실적인 관점을 제공해 주었어요. 폴란드에 대한 그리움은 종종 현실보다 미화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은 특히 IT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어요. 또한 생활 편의성이나 안전 면에서도 한국은 분명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제 정체성과 관련된 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곳에 정착한다는 것은 폴란드인으로서의 정체성 일부를 포기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정체성을 더하는 것일까요? 준영과의 관계도 더욱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는 분명 제가 만난 남자들 중 가장 배려심 깊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스테레오타입과는 달리 준영은 집안일도 함께하고 제 의견을 존중했어요. 폴란드 남자들과 비교하면 그는 솔직히 말해 100배는 나았습니다. 바르샤바에서의 데이트 경험을 떠올려 보니 많은 폴란드 남자들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데이트 비용을 더치페이하자고 하거나 심지어 술에 취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반면 준영은 항상 정시에 도착했고 기념일을 챙겼으며 제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부모님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어느 날 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압박감 주려는 건 아니고 단순히 식사 자리야. 괜찮을까? 순간 긴장이 되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 관계의 자연스러운 진전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이지, 기꺼이 만나고 싶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준영의 부모님은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저희를 만나셨습니다. 첫인상은 다소 형식적이고 엄격해 보였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특히 그의 어머니는 제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에 감탄하셨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에 기뻐하셨습니다. 마그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준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폴란드와 한국의 역사적 연결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고 양국 문화를 모두 존중해요. 식사를 마친 후 준영의 아버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마그다 씨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 계속 머물 생각인가요? 그 질문은 제가 스스로에게도 반복해서 던졌던 것이었어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 많은 기회와 행복을 주고 있어요. 특히 준영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큰 축복이에요. 준영의 부모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고 특히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우리 아들이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언제든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날 저녁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준영의 가족은 저를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그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진정한 정착을 고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인턴십을 위해 여러 IT 기업에 지원했어요. 놀랍게도 대형 기업 두 곳에서 면접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곳은 준영이 이미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였어요. 마그다, 내가 우리 회사에 지원했다고? 대단하다. 면접 준비 도와줄게. 준영은 제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의 도움 덕분에 저는 한국식 면접 문화와 기업 문화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면접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외국인 배경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다양한 문화적 관점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또한 제 한국어 실력과 IT 지식에도 좋은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기쁜 소식이 왔어요. 저는 인턴십 제안을 받았고 준영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운명의 손길 같았어요. 학업과 인턴십을 병행하며 준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턴십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회사에서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문화 행사가 있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폴란드의 전통 음식인 피에로기를 직접 만들어 가져갔고 많은 동료들이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폴란드와 한국은 생각보다 닮은 점이 많아요. 저는 발표 시간에 말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강대국 사이에서 고통받았지만 결코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과 발전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비슷해요. 발표가 끝난 후 한 한국인 선배가 다가와 이야기했어요. 마그다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나라를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네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한국이 새롭게 느껴져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두 문화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쩌면 한국에 정착한다는 것은 폴란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를 모두 품는 더 넓은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턴십이 끝나갈 무렵, 준영과 저는 미래에 대해 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강변을 걷던 중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그다, 졸업하면 우리 같이 살아보는 건 어때? 결혼까지는 아직 이르겠지만 함께 미래를 준비해보고 싶어. 그의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취업하고 정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준영과 함께라면 그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 함께 해보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많은 고민들이 조금씩 해결되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정착의 문제임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착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준영은 여전히 따뜻했고 한국인의 예절과 효심도 계속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어느새 콩깍지가 씌운 듯 그의 모든 점이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점점 제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 결국 저는 준영과 함께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르샤바를 떠나 서울에 온 진정한 이유였을까요? 어쩌면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예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운명의 흐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학 졸업 후 2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준영과 저는 각자의 커리어를 쌓아갔어요. 인턴십을 했던 IT 기업에서 저는 정규직 제안을 받았고 준영은 더 큰 회사로 이직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두 회사가 같은 기업 단지에 있어서 점심시간에 종종 만날 수 있었어요. 작은 행운이었지만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은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회식 문화, 수직적인 조직 구조, 빠른 업무 속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차 한국 기업의 장점도 발견했어요. 효율적인 의사결정 과정, 팀워크를 중시하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는 혁신 정신은 제가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어느 날 준영이 문자를 보냈어요. 그의 진지한 톤이 느껴져 약간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만난 그날, 준영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차려입고 왔어요. 우리는 잠시 걷다가 한강이 잘 보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질녘의 강물은 붉게 물들어 아름다웠어요. 마그다, 우리가 만난 지 벌써 4년이 넘었네. 준영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를 함께 시작하고 싶어.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르샤바에서의 어린 시절, 한국으로의 유학 결정, 괌에서의 경험,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성장까지. 모든 순간이 이 한 지점을 향해 흘러온 것 같았어요. 네, 그럼요. 제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우리는 따뜻한 포옹을 나눴어요. 약혼 소식을 들은 양가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준영의 부모님은 기뻐하시며 바로 결혼 준비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폴란드에 계신 제 부모님도 영상통화로 축하해 주셨고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우리 딸이 아시아의 폴란드인과 하나가 되는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농담 속에는 오랫동안 한국과 폴란드의 연결성을 이야기해 오신 부모님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은 두 문화의 절충과 조화였어요. 한국의 전통 결혼식 요소와 폴란드의 관습을 적절히 섞었습니다. 준영은 특히 폴란드 결혼 전통에 큰 관심을 보였고 제 고향의 풍습을 존중하려 노력했어요. 우리는 양가 부모님이 함께하는 상견례를 가졌고
서로 다른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혼식 날, 서울의 한 정원에서 모든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어요. 폴란드에서 오신 부모님과 친척들, 한국의 준영 가족들, 그리고 대학 시절부터 함께해온 친구들까지 두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한복을 입고 입장했을 때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폴란드 친척들은 한복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준영의 가족들은 제가 한국 전통을 존중하는 모습에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결혼식 중간에는 폴란드 전통춤인 폴로네즈를 추는 시간도 가졌어요. 한국 하객들도 어색하지만 즐겁게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국제 가족이 되었네요. 준영의 어머니가 결혼식 후 제게 말씀하셨어요. 마그다가 우리 가족이 되어 정말 기쁘답니다.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저에게는 고향을 보여주는 기회였고, 준영에게는 첫 유럽 방문이었어요. 바르샤바의 구시가지, 크라쿠프의 역사적 건물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자주 가던 장소들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준영은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였고, 저의 뿌리와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자랐다니 놀랍다. 바르샤바 왕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준영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고향도 내 고향이 된 것 같아. 신혼여행 중에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중 하나가 제 국적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계속될 것이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어요. 괌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면 여행의 자유로움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귀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도울게. 준영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어요. 그의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새로운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동시에 저는 귀화 신청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한 시험, 그리고 수많은 서류 작업이 필요했어요. 준영은 모든 과정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결혼 1주년이 되었을 때는 귀화 조건도 전부 맞아떨어졌어요. 이게 마지막 서류야.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돼. 모든 신청 서류를 제출한 날, 준영은 기쁨에 넘쳐 말했어요. 우리는 그날 특별한 저녁 식사로 작은 축하를 했습니다. 귀화 심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6개월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금 불안했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더욱 충실하려 노력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주말에는 준영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녹아들었어요. 그렇게 일상을 바쁘게 보내다 보니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제 귀화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통지였어요. 그날 저녁, 준영은 특별한 기념 파티를 준비했고, 양가 부모님도 영상통화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공식적으로 한국인이야. 준영은 샴페인을 따르며 기뻐했어요. 이중국적이 가능해서 다행이야. 폴란드 정체성도 잃지 않을 수 있어서.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마치고 드디어 한국 여권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작은 붉은색 책자를 손에 들었을 때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제 새로운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폴란드 여권도 여전히 소중했지만 이제 저는 두 나라에 모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결혼 2주년을 맞아 준영과 저는 일본으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2개의 여권을 가지고 떠나는 첫 여행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떤 여권을 제시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한국 여권을 써봐.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어. 준영이 미소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저는 한국 여권을 꺼내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 갔어요. 몇 초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전에 외국인 전용 창구에서 오래 기다리던 기억과 너무나 달랐어요. 준영과 함께 출국장으로 걸어가면서 이 작은 변화가 주는 편안함에 미소 지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여권으로 신속하게 입국 심사를 마쳤습니다. 과거 괌에서의 불편했던 경험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저 먼 기억일 뿐이었어요. 어때? 달라진 느낌이야? 호텔로 가는 길에 준영이 물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제야 진짜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단순히 절차의 편리함을 넘어 어디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는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5일은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도쿄의 번화가, 교토의 고즈넉한 사원들, 맛있는 음식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쁨은 준영과 함께하는 순간들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고
미래에 대한 꿈을 더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여행 갈까? 귀국 비행기 안에서 준영이 물었어요. 어디든 좋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세계가 열려 있으니까.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창밖으로 인천의 불빛이 보였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낯설고 두려웠던 한국이 이제는 제 집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준영과 함께하는 삶이 제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바르샤바에서 서울로 오는 긴 여정,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국장에서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의 역사적 연대감을 이야기하며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준영과 그의 가족에게, 그리고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이 나라에 감사했습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구를 나서는 저에게 공항 직원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네, 이제 이곳이 제 집입니다. 서울, 대한민국. 새로운 시작과 함께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